네, 안녕하세요. 2025 에듀윌 스포츠 지도사 필기항공 끝장 스포츠 윤리 파트를 맡은 임다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론을 짚어보는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1장, 2장, 3장, 4장까지 다뤘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5장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제목은 스포츠와 폭력이죠. 네, 여러분들 뭐 스포츠에서 당연히 뭐 폭력은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실 텐데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폭력이 행해질 수 있기에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폭력의 의미입니다. 스포츠인들이 이 스포츠를 하는 동안에 어떤 훈련 과정 중에 그런 폭력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하고요. 사실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스포츠에서 폭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이종격투기의 문제도 사실 저희는 이 논쟁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폭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네, 여기 스포츠의 공격성을 보면 사실 이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공격성이 있죠. 왜냐면 이겨야 되니까. 이거 공격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내가 남들에게 이 탁월함을 보여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본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폭력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를 본다면 사실 이 스포츠에서 과거는 뭐 현재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어떤 이 상하 구조가 굉장히 심각했고 또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나 선배나 이 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에서 말씀드린 폭력과는 다른 문제죠. 지도자가 선수를 폭행하고 선배가 후배를 폭력을 저지르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름의 문제인 거고 그렇다면 이 스포츠 본연에 있는 특히나 이 폭력성이 많이 포함된 이런 이종격투기 같은 종목들은 과연 찬성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스포츠로 봐도 될까? 안 될까?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종격투기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일단 찬성하는 입장은 이건 스포츠다. 그리고 이런 것 또한 신체적 탁월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위험하다. 폭력적이다. 라는 입장이라면 왜 이종격투기만 반대를 하느냐? 라는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은 예를 들어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고 수영은 빨리 가야 이기는 거고 높이뛰기는 높이 뛰어야 이기는 건데 이거는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이긴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무 폭력성이 크다. 모방할 수 있다. 더 자극적인 종목이 생겨날 수 있다. 라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나는 어떤 입장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선수폭력입니다. 일단 선수폭력의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경기 중 상대팀과의 선수 간의 폭력,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내에서 선후배 간의 폭력, 지도자에 의한 폭력, 일상생활, 관중, 심판 이렇게 다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폭력 규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이렇게 따돌리거나 가두거나 창피를 주거나 이런 것들도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는데 근절되지 않느냐를 봤을 때는 이것도 어쨌든 관습이고 너무나 과거부터 행해져 왔기 때문에 당연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합리화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철학자와 이론이 바로 한나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악의 평범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이란 이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스포츠의 팀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 팀은 굉장히 위계 질서가 엄격해.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면 선배한테 지도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맨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이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이들이 집합을 세워도 당해야 되고 이런 팀이에요. 그렇다면 아 그래 우리 팀은 이런 팀이니까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선배가 됐을 때 똑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제 좀 많이 나와요. 이거 악세로네트의 인정투쟁, 르네지라르의 모방적 경쟁 등을 이제 한때 이렇게 엮어서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강화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일단 우수 사례 등을 많이 이제 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 선수를 보호할 수 있고 또 이런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관중 폭력인데요. 사실 특히나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관중들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이 스포츠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응원하는 선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 내가 마치 진 것처럼 화를 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응원하는 선수나 팀이 지고 있을 때 막 욕을 한다거나 물건을 던진다거나 야유를 보낸다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이제 뭐 막 댓글을 남긴다던가 요새 댓글창이 막 닫혀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그럼 저는 이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DM으로도 뭐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욕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관중 폭력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 사실 굉장히 그 분위기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상대팀 관중과 뭐 어떤 우리 팀 관중이 어떤 소속감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발생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많은 관중들이 있을 때는 뭐 개별성이나 책임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사실 이 관중들도 스포츠인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퍼슨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이제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관중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게 훌리거니즘이라고 해서 스포츠 팀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응원하는 데 있어서 응원을 핑계로 어떤 폭력적 행동을 조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훌리거니즘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폭력을 넘어서 다음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라면 이 경기력 향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지는 게 이제 도핑이에요. 도핑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약물을 섭취하거나 몸에 투여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도핑을 왜 하느냐를 보면 일단 경기력 향상이 가장 커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 도핑은 요새 되게 다양해요. 예전에는 약물만 섭취였는데 요즘에는 약물 섭취 그리고 실제로 주사로 투여 이것뿐만 아니라 브레인 도핑이라고 해서 뇌 도핑 이제 헤드폰을 끼고 이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브레인 도핑도 있고 유전자 도핑도 있습니다. 유전자를 이제 조작해서 이 운동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도핑 왜 금지해야 될까요? 뭐 도핑을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 좋은 게 아닌가요?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정성의 훼손, 그렇죠? 그리고 뭔가 건강상의 부작용, 그리고 예를 들어 유명 선수가 도핑을 했다? 모방 행위의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뭐 이기 위해서 지도자나 부모님이 권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지를 하고 있고 효과적인 도핑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와다라고 해서 세계 도핑 방지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검사 도구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이 약물들을 어떤 걸 금지시키고 어떤 걸 금지시키지 않을 것인지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핑 검사도 이제 의무화되고 있고 관련해서 교육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책임으로는 사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이 도핑
걸리는 약물인지 아닌지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이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때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선수로서의 어떤 책임과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아파가지고 이 약물을 꼭 받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투여되는 약물이 선수에게는 도핑에 걸리는 경기력 향상 금지 약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들은 치료도 못 받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게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고 해서 TUE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줄이 파열이 됐는데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아야 돼. 근데 이 주사가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놓여지지만 선수에게는 도핑에 걸리는 스테로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맞아야 되잖아요. 치료를 하려면. 그러면 미리 저 이런 병명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요 정도 양까지 투여하는 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죠. 그래서 그럼 보낸다고 다 승인해 주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과연 이게 정말 합법적인 치료인가? 대체 치료가 정말 없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 이제 승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걸쳐서 이제 선수들도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유전자 조작인데요. 유전자 조작은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를 아예 조작해서 정말 예를 들어 내가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인데 근육을 잘 생기는 체질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피를 뽑아서 내가 몸이 좋았던 날에 피를 뽑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기 전에 다시 그 피를 이렇게 수혈을 해서 적혈구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스포츠의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하고요. 또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조작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술 도핑이라고 해서 이 장비, 소위 말하는 장비빨이라고 하죠. 네, 이 장비를 활용해서 이거는 도핑에 해당된다. 즉 기술 도핑이다. 그래서 금지해야 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스포츠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신수영복이 있었어요. 전신수영복을 착용을 하면 기록이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체의 어떤 탁월성보다는 이 장비에 의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하자라는 입장이 발생합니다. 전신수영복도 또 금액이 굉장히 비쌌어요. 고가였거든요. 100만 원대였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또 의족, 이 의족도 이 의족을 착용했을 때 육상의 기록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스포츠에서 이용되는 과학기술 종류입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또 기술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일단 뭐 매트, 그렇죠? 신발, 모자, 뭐 호구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감시를 위해서 비디오 판독, 그렇죠? 도핑 검사 장비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뭐 골프공, 뭐 옛날에 뭐 야구 배트, 그렇죠? 뭐 전신 수영복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포츠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5장과 6장을 한번 다뤄봤고요. 저희가 다음 마지막 이론 시간에는 이 7장과 8장을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